품절팀은 허용 범위라며 넘어갔어. 근데 한 달 뒤에 10%까지 올라갔어. 내가서야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미 불량품이 시장에 나간 뒤였어. 이제 리콜 비용만 몇십억 들었지. 작은 견해를 놓치면 한 사고로 이어져. 숫자가 조금 틀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잡아야 해. 저녁에 톱텔에서 투숙객 불만이 조금씩 늘었어. 직원들은 그 손님 예민한 거라며 대충 넘겼어. 근데 반년 뒤에 예약률이 30% 떨어졌어. 리뷰 사이트에 악평이 쌓인 거야. 불만 나왔을 때 바로 개선했으면 막을 수 있었어. 나는 불만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브랜드를 무너뜨려. 초기에 대응하는 게 핵심이야. 유통사업에서 거래처 하나가 대금 지불을 늦추기 시작했어. 담당자는 다음번엔 줄 거라며 계속 거래했어. 근데 밀린 대금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그 거래처가 부도났어. 다들 돈이 몇 억 날아갔지. 신용 문제는 저진 보일 때 바로 정리해야 해.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아. 한 달 뒤에 사고가 났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공사가 석 달 중단됐어. 안전은 다혈 대상이 아니야. 규칙 어기는 걸 보고도 넘어가면 결국 사고로 온다. 건설 장비 사업에서 정비 비용이 계속 올랐어. 경영진은 당장 매출이 나오니까 신경 안 썼어. 근데 장비 고장률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했지. 숫자가 나빠지는 신호를 무시하면 사업이 무너져.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 이렇게 그 다음날 백화점에서 특정 매장의 매출이 계속 줄었어. 점장은 계절 탓이라며 넘어갔어. 근데 반년 뒤에 그 매장이 적자로 돌아섰어. 알고 보니 경쟁업체가 바로 옆에 생긴 거였어. 이제 대응했으면 달랐을 텐데. 시장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아. 느낀 순간 움직여야 해. 조선소에서 자재비가 예상보다 20% 올랐어. 전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구매팀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넘어갔어. 근데 계속 올라서 프로젝트 전체가 적자가 됐어. 초반에 계약 조건을 재협상했어야 했어. 연기내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 현장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야.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 수지 경쟁이 있었어. 경쟁사들은 다 기술 자료만 보내고 기다렸어. 근데 직접 선주를 찾아갔어.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일주일 동안 붙어 있었지. 현장에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우리 조선소 얘기했어. 계약은 우리가 가져왔어. 멀리서 기다리는 것보다 앞에 가서 부딪히는 게 빨라. 직접 보여주고 직접 듣는 게 확실해. 건설 현장에서 허가가 안 나는 문제가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굴었어. 직원들은 중간에 누굴 끼고 해결하자고 했어. 근데 직접 구청에 찾아갔어. 다 들고 가서 하나하나 설명했지. 왜 이 공사가 필요한지, 안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공무원도 사람이야. 성의를 보니까 협조해줬어. 여기 뒤에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 있으면 직접 만나는 게 답이야. 전화나 서류로는 마음이 안 움직여.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공급이 끊길 위기였어. 협력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했는데 폭이 너무 컸어. 협상이 막혔지. 그 업체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어. 공장 돌아보면서 그쪽 어려움도 듣고 우리 상황도 설명했어. 반나절 대화하고 나니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찾았어. 철강 공장에서 품질 클레임이 들어왔어. 고객사가 화가 많이 났어. 나로는 해결이 안 돼서 다음날 새벽에 그 회사 공장으로 갔어. 불량품 직접 보고 원인 파악하고 바로 대책 세웠지. 현장에서 해결 방법 약속하니까 고객도 이해해줬어. 말로만 하면 믿음이 안 가. 직접 가서 보여주는 게 신뢰야.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이 안 좋았어. 이 실에서 자료만 보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직접 매장 열 곳을 돌았어. 손님들이 제품 보는 거 지켜봤지. 어디서 고민하고 어디서 포기하는지 그동안 관찰하니까 문제가 보였어. 보통 배치가 직관적이지 않았던 거야. 현장 가면 답이 보여. 사무실에선 진짜 문제를 몰라. 호텔에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어. 경영진 회의에서는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 직접 직원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들었어. 승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거였어. 그 자리에서 인사 제도 개선 약속했어. 리더가 직접 듣지 않으면 진짜 문제는 안 올라와. 현장에 답이 있어. 유통사업에서 재고가 안 되는 품목이 있었어. 담당자들은 시장 탐만 했어. 직접 창고 가서 물건 봤어. 포장이 낡고 먼지 쌓여 있더라고. 아무도 정리를 안 한 거야. 포장 새로 하고 진열 바꾸니까 팔리기 시작했어. 보고서로는 모르는 게 많아. 직접
눈으로 봐야 해. 정료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 보고만 받으면 상황을 몰라. 바로 현장 갔어. 밤이었지만 작업복 입고 들어갔어. 직접 보니까 안전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었어. 현장 관리자들 모아서 바로 대책회의했어. 위기는 현장에서 해결해야 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속보가 안 나. 물류센터에서 배송 지연이 계속됐어. 시스템 문제라고만 했어. 직접 센터 가서 하루 종일 작업 과정 봤어. 운영전가는 저절로 해결하는데 방치하면 수익을 갉아먹어. 너점차 부품 공장에서 협력업체 하나가 납품 지연을 반복했어. 담당자는 관계 때문에 넘어가줬어. 근데 결국 그 업체 때문에 생산라인 전체가 멈췄어. 고객사에 위약금을 물었지. 작은 신뢰 문제를 방치하면 큰 손실로 온다. 관계보다 원칙이 먼저야.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 출시가 석 달 늦어졌어. 개발팀은 완벽하게 만들려면 더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그 사이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먼저 냈어. 참 기회를 놓친 거야. 완벽주의도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야.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털 주방에서 식재료 관리가 엉망이었어. 주방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어. 식중독 사고가 났어. 호텔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지. 작은 관리 소홀이 브랜드를 무너뜨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그리고 문제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복잡해져. 작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해. 이 시스템 아니라 동선 문제였어. 물건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야. 대치 바꾸니까 바로 해결됐어. 여기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 있어. 직접 보면 뭐가 틀렸는지 바로 보여. 시멘트 공장에서 노조가 파업 예고했어. 합성이 안 됐어. 노조위원장 직접 만나자고 했어. 회사 사무실 말고 공장 휴게실에서 만났어. 서로 입장 차이가 컸지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접점을 찾았어. 대립은 직접 만나야 풀려. 중간에 사람 끼우면 오히려 꼬여. 중공업 현장에서 납기 지연 위기였어. 원인을 찾아야 했어. 현장 소장들 모두 불러서 내일 아침 회의했어. 직접 듣고 직접 지시하니까 문제가 하나씩 풀렸어. 위기는 가까이서 지휘해야 해. 멀리 있으면 상황이 안 보여. 건설 장비 사업에서 고객 불만이 많았어.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들한테만 맡겨놨더니 개성이 안 됐어. 직접 폭염만 날아다녔어. 한 달 동안 15군데 돌면서 불편한 점 다 들었어. 그냥 목소리가 제일 정확해. 그녀를 고객 소리는 직접 들어야 진짜를 알아보고서로 걸러지면 핵심이 빠져. 백화점에서 매출 부진 매장이 있었어. 본부에서는 상품 구성 문제라고 해서 직접 그 매장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손님 동선 보고 직원들 서비스 보니까 문제가 명확했어.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거야. 현장 가면 한눈에 보여. 회의실에선 백날 얘기해도 답 안 나와.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 문제가 있었어. 기술팀은 이론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 직접 작업장 가서 용접공들이랑 이야기했어. 실제 작업 조건이 설계와 달랐던 거야. 현장 의견 반영해서 공법 바꾸니까 해결됐어. 이론과 현장은 달라. 실제로 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해.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성이 안 나왔어. 컨설턴트는 자동화하라고 했으네. 근데 직접 라인 돌아보니 병목은 따로 있었어. 작업자 휴게 시간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진 거야. 휴게 공간 개선하고 교대 시간 조정하니까 생산성 올랐어. 답은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 있어. 직접 보고 직접 느껴야 해. 혼자 그 공장에서 불량률 문제였어. 등질팀은 원인을 못 찾아서 직접 라인 가서 3일 동안 작업 지켜봤어. 교대 시간에 인수 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보였어. 짧은 텀에 설정이 틀어지는 거였어. 문제는 보고서에 없는 곳에 있어.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해. 결국 어떤 문제든 정면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 그러면 시간만 걸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부딪혀야 진짜 해결이 돼.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어. 발로 뛰는 게 머리로 고민하는 것보다 빨라. 이게 사업의 기본이야. 조선소에서 배 한 척 건조할 때야 용접 속도가 너무 느렸어. 현장 팀장이 용접공을 더 투입하자고 했어. 저게 2배로 늘렸지. 근데 속도는 그대로더라고. 알고 보니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어. 용접 자재 공급이 늦어서 작업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거야. 첫 번째로 떠오른 해결책을 바로 실행하면 안 돼. 한 번 더 보고 수정해야 제대로 맞아.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가 계획보다 많이 나갔어. 프로젝트는 올라서라고 했어. 그래서 저렴한 자재로 바꾸려고 했지. 근데 자세히 보니 운송비가 문제였어. 자재를 여러 곳에서
조금씩 사다 보니 운송비가 3배로 나온 거야. 나 공급처를 정리하고 한 곳에서 대량으로 사니까 비용이 줄었어. 겉보기 원인만 보고 해결하면 엉뚱한 곳 거치게 돼.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해.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률이 올랐어. 품질팀은 작업자 교육이 부족하다고 했어.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 달 돌렸는데 불량률은 그대로더라고. 확인하니 기계 센서 하나가 고장나 있었어. 센서 교체하니까 이틀 만에 불량률이 떨어졌어. 사람 탓하기 전에 시스템부터 확인해. 첫 판단은 보통 탄료. 철강 공장에서 생산량이 목표치를 못 채웠어. 생산팀은 설비가 낡아서라고 했어. 새 설비 들여오려고 계획 세웠지. 근데 가동률을 분석해보니 설비는 멀쩡했어. 정비 시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었던 거야. 정비 1점 최적화하니까 추가 투자 없이 생산량 늘었어. 큰 돈 들이기 전에 지금 있는 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부터 봐야 해.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이 안 팔렸어. 마케팅팀은 광고비가 부족하다고 했어. 광고비 2배로 늘렸는데 매출은 10%만 올랐어. 고객 리뷰 분석해보니 제품 설명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였어. 쉽게 만들고 영상 튜토리얼 추가하니까 매출이 확 올랐어. 돈 쓰기 전에 진짜 문제 뭔지 다시 봐야 해. 첫 진단은 빗나가기 쉬워. 호텔에서 수익률이 떨어졌어. 영업팀은 가격이 비싸서라고 했어. 할인 행사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 예약 데이터 뜯어보니 취소율이 높았어. 예약 확인 시스템이 불편해서 손님들이 예약하고도 취소하는 거였어. 시스템 개선하니까 투숙률 회복돼서 증상만 보고 처방하면 안 돼. 근본 원인 찾아야 해. 유통사업에서 재고가 쌓였어. 영업팀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마케팅 강화하려고 했지. 근데 재고 내역 보니 특정 품목만 문제였어. 유통기한이 짧은 건데 한꺼번에 많이 사들인 거야. 발주 방식을 소량 다빈도로 바꾸니까 재고 회전율 좋아졌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봐야 해. 첫 번째 답은 너무 넓게 본 거야. 공장에서 원가가 올랐어. 재무팀은 원유 가격 때문이라고 했어. 원유 가격은 어쩔 수 없으니 다른 비용 줄이려고 했지. 근데 공정 효율 보니 에너지 낭비가 심했어. 열 회수 시스템 개선하니까 원가가 내려갔어. 어쩔 수 없다는 답은 대부분 핑계야. 다른 각도로 보면 길이 있어. 물류센터에서 배송 지연이 잦았어. 물류팀은 차량이 부족하다고 했어. 차량 더 사려고 했는데 가동률 보니 기존 차량도 60%밖에 안 썼어. 배송 경로가 비효율적이었던 거야. 경로 최적화하니까 차량 추가 없이 배송 늘렸어. 부족하다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효율부터 확인해야 해. 시멘트 공장에서 고객 클레임이 늘었어. 품질팀은 원자재 문제라고 했어. 공 바꾸려고 했지. 근데 클레임 내용 분석하니 포장 불량이었어. 배송 중에 포장이 찢어져서 시멘트가 굳는 거였어. 에스컬레이터 추가하니까 매출 올랐어. 상품만 보지 말고 접근성도 봐야 해. 조선소에서 작업 일정이 계속 밀렸어.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적 투입했는데 일정은 그대로였어. 작업 순서 보내 팀 간 대기 시간이 길었어. 순서 조정하고 동시 작업 가능한 걸 찾아내니까 일정 맞췄어. 함수보다 흐름이 중요해. 첫 답은 단순하게만 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납품 지연이 반복됐어. 생산팀은 설비 능력 한계라고 했어. 증설 계획 세웠는데 생산 데이터 보니 야간 가동률이 낮았어. 주간만 집중 가동하고 야간은 놀렸던 거야. 교대 근무 체계 정비하니까 증설 없이 해결됐어. 이런 걸 다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전자 공장에서 원가가 계속 올랐어. 생산팀은 자재비 때문이라고 했어. 근데 원가 구조 뜯어보니 불량 처리 비용이 컸어. 불량 나오면 폐기하고 재생산하니까 비용이 2배 드는 거야. 품질 관리 강화해서 불량 줄이니까 원가 내려갔어. 눈에 보이는 비용만 볼 게 아니야. 숨은 비용 찾아야 해. 호텔 식당에서 재료비가 많이 나갔어. 주방장은 식재료 값이 올라서라고 했어. 근데 재고 관리 보니 버리는 게 많았어. 이 손질 과정에서 낭비가 심했던 거야. 손질법 개선하고 보관법 바꾸니까 재료비 20 줄었어. 비용 탓하기 전에 낭비부터 잡아야 해. 원유 공장에서 정제 효율이 낮았어. 기술팀은 공정온도 문제라고 했어. 온도 올렸는데 효율 그대로더라고. 촉매 상태 확인하니 교체 시기가 지났어. 촉매 교체하니까 효율 정상으로 돌아왔어. 조건 바꾸기 전에 기본 상태 확인해야 해. 물류센터에서 피킴 속도가 느렸어. 시스템 팀은 자동화하자고 했어. 근데 작업 과정 관찰하니 물건 배치가 엉망이었어. 자주 나가는 것과 가끔 나가는 게 섞여 있었던 거야. 배치만 정리하니까 속도
30 빨라졌어. 동화는 나중 문제야. 기본 정리가 먼저야. 결국 첫 번째 답은 보통 비상적이야. 깊이 파고들어야 진짜 원인 나와. 포장돼 바꾸니까 클레임 사라졌어. 클레임 내용 제대로 안 보고 짐작만 하면 헛수고야. 중공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됐어. 안전팀은 직원의식 문제라고 했어. 그냥 안전교육 강화에는 계속됐어. 사고 기록 보니 특정 시간대에 집중됐어. 교대 시간 직후였어. 피로도가 높을 때였던 거지. 교대 시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 주니까 사고 줄었어. 패턴 보면 진짜 원인 보여. 첫 번째 설명은 표면만 긁는 거야. 건설 장비 사업에서 장비 고장이 잦아서 고객사 직원들이 제대로 못 쓰는 거였어. 사용교육 강화하니까 고장률 반으로 줄었어. 장비 탓하기 전에 사용법부터 확인해야 해. 저 백화점에서 특정층 매출이 안 나왔어. 본부는 상품 구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품 전부 바꿨는데 매출 그대로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날 고객 동선 조사하니 엘리베이터 위치가 문제였어. 층호대 가는 동선이 불편했던 거야. 한번 답 나왔다고 바로 실행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해. 고치고 다듬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와. 성급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써. 천천히 정확하게 보는 게 결국 빨라. 조선소에서 대형 수주 경쟁할 때야. 경쟁사들은 멋진 프레젠테이션 준비했어. 상차원 영상에 화려한 자료집까지. 우리는 단순했어. 배 만드는 공정사진이랑 납기 찍힌 실적표 하나, 그리고 선주가 원하는 사양 정확하게 맞춘 견적서. 결국 우리가 따냈어. 보기 좋은 게 이기는 게 아니야. 필요한 걸 정확하게 주는 게 이겨.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절감 방안 찾을 때도 그랬어. 건설 컨설턴트는 시스템 도입하자고 했어. 근데 단순하게 갔어. 자재 발주를 매일 하던 걸 주 단위로 바꿨어. 대량 구매로 단가 낮추고 운송비도 줄었지. 나중에 해도 됐어. 복잡한 방법보다 단순하고 확실한 게 나아.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성 높이려고 할 때야. 외국 컨설턴트가 최신 공법 제안했어. 비용도 많이 들고 교육도 오래 걸렸어. 대신 작업자들한테 물었어. 뭐가 불편한지. 공구 위치 바꾸고 작업대 높이 조정했어. 달 만에 생산성 15% 올랐어. 창한 게 능사가 아니야. 작지만 확실한 게 효과 있어. 철강 공장에서 원가 절감했어. 재무팀은 구조 조정 얘기했어. 자, 근데 단순하게 접근했어.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해서 전기요금 비싼 시간대 피해 가동했어. 구조 조정 없이 원가씩 줄었어. 그럼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야. 있는 걸 효율적으로 쓰면 돼.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 마케팅 할 때야. 광고 대행사는 대대적인 캠페인 제안했어. 몇 억씩 들어가는 거 대신 제품 쓰는 영상 찍어서 매장에 들었어. 실제 사용 모습 보니까 고객들이 이해하더라고. 비용은 100분의 1인데 효과는 더 좋았어. 많이 쓴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 호텔에서 고객 만족도 높이려고 할 때야. 컨설턴트는 멤버십 프로그램 만들자고 했어. 시스템 구축에 몇 억 든다는 거야. 간단하게 했어. 직원들한테 단골 손님 얼굴을 기억하라고 했어. 이름 불러주고 선호하는 거 기억해 주니까 만족도 확 올랐어.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야. 파면 마음에 통하는 그게 최고야. 유통사업에서 재고관리 개선할 때야. 시스템 업체는 최신 소프트웨어 제안했어. 근데 엑셀로 충분했어. 입출고 기록 정확하게 하고 주간 단위로 점검했어. 비용 안 들이고 재고 정확도 90 넘겼어. 있는 도구 제대로 쓰면 돼. 좋은 거 필요 없어. 정유공장에서 안전관리 강화할 때야. 안전 컨설턴트는 복잡한 매뉴얼 만들자고 했어. 수백 페이지짜리. 10가지만 뽑았어. 그렇게 써서 현장에 붙이고 매일 아침 다 같이 읽었어. 사고율이 반으로 줄었어. 길면 안 읽어. 꼭 명확해야 실천해. 물류센터에서 배송 속도 높이려고 할 때야. 물류 전문가는 자동화 시스템 얘기했어. 수십억 투자해야 한다는 거야. 동선만 정리했어. 자주 나가는 물건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피킹 순서 정했어. 없이 배송 시간 줄었어. 거창한 투자 전에 기본부터 해야 해. 기본만 잘해도 충분해. 시멘트 공장에서 품질 개선할 때야. 품질팀은 최신 검사 장비 사자고 했어. 근데 기존 장비로도 됐어. 검사 주기만 촘촘하게 바꿨어. 1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니까 불량 잡히더라고. 장비 탓하기 전에 운영 방식부터 봐야 해. 중공업 현장에서 일정 관리 개선할 때야.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하자는 얘기 나왔어. 화이트보드 하나 걸었어. 매일 아침 전체 일정 그려놓고 진행 상황 표시했어. 누구나
한눈에 보니까 협조가 잘 됐어. 소프트웨어보다 가시성이 중요해. 보이면 움직여. 건설 장비 사업에서 고객 관리 개선할 때야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제안 받았어. 근데 노트 한 권으로 시작했어. 고객별로 렌탈 이력이랑 특이사항 기록했어. 전화할 때마다 보고 얘기하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더라고. 시스템은 나중이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먼저야. 백화점에서 매출 분석 개선할 때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얘기 나왔어. 대신 엑셀로 매일 정리했어. 시간대별 매출이랑 날씨같이 기록했어. 패턴이 보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 다음날 비 오는 날엔 뭐가 팔리고 주말엔 뭐가 나가는지 프로그램보다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해. 조선소에서 작업반장들을 모아서 물었어. 뭐가 불편한지. 자재 놓는 위치만 바꿨는데 작업시간 10분씩 줄었어. 전문가보다 현장 사람이 탑봐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분량 줄이려고 할 때야 품질 시스템 업그레이드 얘기 나왔어. 대신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었어. 작업 시작 전에 5가지만 확인하게 했어. 분량률이 반으로 줄었어. 복잡한 시스템보다 간단한 체크가 효과 있어. 공장에서 재고 회전율 높이려고 할 때야 관리 시스템 교체 검토했어. 근데 발주 규칙만 바꿨어. 일주일치만 사입하고 자주 발주하게 했어. 시스템 그대로인데 회전율 좋아졌어. 시스템이 아니라 규칙이 문제인 경우 많아. 호텔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고 할 때야 음식물 처리 시스템 도입 검토했어. 조리량만 조절했어. 뷔페 음식 한꺼번에 많이 안 내놓고 조금씩 자주 보충했어. 쓰레기 30% 장비 사기 전에 방식부터 바꿔봐야 해. 공장에서 에너지 절감할 때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안받았어. 근데 밸브 점검만 제대로 했어. 새는데 맞고 불필요하게 열린 거 닫았어. 에너지 비용 15% 줄었어. 새로움 거두르기 전에 기존 거 점검부터야. 물류센터에서 장학도 높이려고 할 때야 바코드 시스템 업그레이드 얘기 나왔어. 체크만 추가했어. 한 사람이 피킹하면 다른 사람이 확인하게 했어. 오류율이 사라졌어. 시스템보다 사람의 확인이 확실해. 전략은 멋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효과가 있어야 해. 단순하고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게 최고야. 복잡하게 만들면 아무도 안 따라해. 간단해야 모두가 이해하고 움직여. 한 전략보다 실행되는 전략이 이겨. 이게 현장에서 배운 진리야. 조선소 초기에 배한 척 수주했을 때야 낱개를 섭달 앞당기면 보너스 준다고 했어. 현장 팀장들은 당장 돈이 되니까 무리해서라도 하자고 했지. 근데 거절했어. 섭달 앞당기려면 안전점검을 줄여야 했거든. 그 배 하나는 돈 적게 벌었지만 안전기록 덕분에 다음 수주 열 적도 안 했어. 당장 눈앞 비익 따라 신뢰에 이르면 나중에 더 큰 거리로. 건설 현장에서 자재 비출이라는 압박받았어. 구매팀은 저가 자재 쓰자고 했어. 당장 원가는 20% 근데 안 했어. 품질 떨어지면 하자. 보수로 나중에 더 들어가거든. 제대로 된 자재 써서 하자율 낮추니까 재계약이 계속 들어왔어. 전개 피지떡이야. 당장 아껴봤자 나중에 더 써. 자동차 공장에서 분기 실적 맞추라는 압박이 있었어. 생산팀은 품질 검사 간소화하자고 했어. 그러면 생산량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했어. 불량품 나가면 리콜 비용이 생산 이익보다 크거든. 품질 유지하니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어. 자 맞추려고 기본 버리면 결국 회사가 흔들려. 절강 공장에서 재고 회전율 높이라는 지시 받았어. 영업팀은 할인해서라도 빨리 팔자고 했어. 당장은 재고 줄지. 근데 가격 방어 못하면 나중에 장상가로 못 팔아. 적정 가격 유지하면서 천천히 팔았어. 이익률 지켰더니 장기적으로 더 벌었어. 파게 파는 순간 가격 주도권 잃어. 전자 사업 신제품 빨리 내라는 압박이 있었어. 개발팀은 테스트 줄이고 출시하자고 했어. 현장사보다 빨리 나가면 시장 선점한다는 거야. 근데 기다렸어. 제대로 테스트하고 완성도 높여서 출시했어. 늦게 나왔지만 품질 좋다는 소문 나서 오래 팔렸어. 나가는 것보다 제대로 나가는 게 중요해. 호텔에서 객실 회전율 높이라는 목표 받았어. 운영팀은 청소 시간 줄이자고 했어. 빵 빨리 피우면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했어. 청소 대충 하면 손님 불만 나와. 청소 시간 제대로 주고 통제를 유지하니까 재방문율이 80% 넘었어. 한번 손님 잃으면 다시 못 불러.
단기 회전율보다 재방문이 진짜 수익이야. 유통사업에서 분기 매출 채우라는 압박받았어. 영업팀은 외상거래 늘리자 당장은 매출 올라가. 근데 안 했어. 나중에 못 받을 위험 크거든. 현금 거래 위주로 가니까 성장은 느렸지만 부도 위험 없었어. 자꾸 풀리기는 쉬고 진짜 돈 받는 게 어려워. 정유 공장에서 생산량 늘리라는 지시 받았어. 생산팀은 정비주기 늘리자고 했어. 당장은 가동시간 늘어나지. 근데 거절했어. 정비 미루면 나중에 대형 고장 나거든. 정비하니까 설비 수명 늘고 고장 안 났어. 정비비 아끼려다 설비 망가뜨리면 더 손해야. 물류센터에서 배송 비줄이라는 지시 받았어. 물류팀은 배송 묶음 크게 하자고 했어. 한 번에 많이 보내면 비용 줄어드니까. 근데 반대했어. 고객 원하는 시간에 못 주면 실내 잃어. 배송비 좀 들어도 정시 배송 지키니까 계약 유지율 높았어. 비용 줄이려다 고객 잃으면 본전도 못 찾아. 시멘트 공장에서 원가 절감 압박받았어. 생산팀은 품질 기준 살짝 낮추자고 했어. 어차피 고객이 모른다는 거야. 근데 절대 안 했어. 품질은 하협 대상이 아니야. 기준 지키니까 장기 계약이 이어졌어. 속이는 건 한 번이야. 들키면 끝이야. 중공업 현장에서 공사 일정 앞당기라는 요구 받았어. 현장은 야근 늘리자고 했어. 당장은 진도 나가지. 근데 안 했어. 피로 쌓이면 사고 나거든. 적정 근무 시간 지키니까 안전기록 좋아서 다음 프로젝트 협상권 받았어. 사람 혹사시켜본 돈은 사고로 다 나가. 건설 장비 사업에서 렌탈료 올리라는 압박받았어. 영업팀은 시장 상황 괜찮으니 올려도 된다고 했어. 그 단기 수익은 늘어나지. 근데 안 했어. 가격 올리면 고객 이탈에 합리적 가격 유지하니까 장기 기한으로서 당장 더 받으려다 고객 잃으면 결국 손해야. 백화점에서 명절 특수 놓치지 말라는 지시 받았어. 본부는 재고 최대한 쌓아놓자고 했어. 많이 팔릴 거라는 거야. 근데 보수적으로 갔어. 팔리면 재고 비용 커지거든. 적정량 유지하니까 재고 부담 없이 이익 남았어. 욕심부리다. 재고 또 안 하면 이익 까먹어. 전서에서 원자재 선 구매하라는 제안 받았어. 가격 오를 거라는 전망이었어. 당장 사두면 나중에 이득 본받는 거야. 근데 신중했어. 전망 틀리면 재고 비용 감당 적정 수준만 확보하니까 위험 줄었어. 투기는 사업이 아니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설비 투자 늦추라는 지시 받았어. 재무팀은 당장 비용 아끼자는 거야. 근데 투자했어. 낡은 설비로는 경쟁력 못 지켜. 투자하니까 생산성 올라서 2년 만에 회수했어. 아껴야 할 때 있고 써야 할 때 있어. 미래 투자 미루면 경쟁에서 밀려. 혼자 공장에서 연구개발 미출이라는 압박받았어. 경영진은 당장 실적 안 나오는 비용 아끼자는 거야. 근데 유지했어. 연구개발 안 하면 3년 뒤엔 팔 제품 없어. 꾸준히 투자하니까 신제품 라인업 유지됐어. 미래 먹거리 포기하면 회사 수명 짧. 호텔에서 직원 교육비 줄이라는 지시 받았어. 인사팀은 당장 효과 안 보이는 비용이라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교육 안 하면 서비스 질 떨어져. 직원 역량 휴니까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사람 투자 아끼면 서비스도 떨어져. 정유 공장에서 환경 설비 투자 미루라는 제안 받았어. 당장 법 위반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바로 했어. 환경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비용 들어. 이제 투자하니까 규제 강화됐을 때 문제 없었어. 환경은 미룰수록 대가 커져. 물류센터에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연계하라는 지시 받았어. 당장은 지금 거로 돌아가니까. 그래 투자했어. 물량 늘량 감당 못해. 미리 준비하니까 성장기에 병목 안 생겼어. 시스템은 문제 생기기 전에 준비해야 해. 시멘트 공장에서 인력 총원 미루라는 압박받았어. 인건비 아끼자는 거야. 근데 뽑았어. 사람 부족하면 기존 직원 피로도 올라가고 이탈 생겨. 이정 유지하니까 생산성 안정됐어. 맡기려다 조직 망가뜨리면 더 큰 비용 들어. 결국 단기 숫자에 집착하는 길게 못 가. 당장 이익 조금 덜 나도 기반 타져야 해. 품질 지키고 신뢰 쌓고 투자해야 할 때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더 크게 벌어. 눈앞 성과만 보면 발밑구멍 못 봐. 저녁에 결국 더 많이 버는 길이야. 149번 문제를 작게 쪼개면 쉽게 해결된다.
조선소에서 대형 유조선 건조 프로젝트 맡았을 때야 2년 프로젝트였어. 처음엔 너무 커 보였지. 팀원들도 막막해했어. 그래서 쪼갰어. 전체 블록 100개로 나누고 각 블록을 일주일 단위로 관리했어. 하나씩 완성하니까 진도가 보이더라고. 금방 지나갔어. 큰 덩어리는 손도 못 대지 않게 나누면 시작이 쉬워. 건설 현장에서 10층 빌딩 지을 때도 그랬어. 전체를 보면은 끝이 안 보여. 층별로 나누고 각 층을 구역별로 쪼갰어. 한 구역 끝나면 다음 구역. 매일 진척도가 눈에 보이니까 현장 사기도 올라갔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목표를 잘게 쪼개면 매일 성취감 느껴. 자동차 공장에서 신차 개발할 때야 2,000개가 넘는 부품 들어가 한꺼번에 보면 정신 못 차려. 시스템별로 나눴어. 엔진팀, 제시팀, 전장팀, 내장팀, 각 팀이 자기 부분만 책임지니까 관리가 됐어. 복잡한 건 나눠서 맡기면 돼. 전체 다 보려고 하면 놓쳐. 주간 공장에서 원가 30% 절감 목표 받았어. 30%는 엄청난 숫자야. 한 번에 하려면 불가능해 보여. 항목별로 쪼갰어. 원자재비 5%, 에너지 인건비업, 물류비업 각 작은 숫자니까 달성 가능해 보이더라고. 결국 목표 넘었어. 큰 목표는 겁나 작은 목표 여러 개로 만들면 할만해. 남자사업부에서 시장 점유율 20 올리라는 목표 받았어. 전체 시장 보면 어마어마해. 지역별로 쪼갰어. 서울 3%, 부산 이런 식으로 각 지역 담당자가 자기 목표만 신경 쓰니까 실행이 됐어. 전체는 막연해. 나눠서 책임지면 구체적이 돼. 호텔에서 서비스 만족도 90점 만들라는 목표 받았어. 90점은 높아. 평가 항목 쪽에서 체크인, 청소, 식사, 체크아웃 각 항목별로 2점씩만 올리면 됐어. 작은 개선 모으니까 전체 점수 올랐어. 완벽 추구하지 말고 부분별로 조금씩 나아지면 돼. 유통사업에서 재고 회전율 2배 높이라는 목표 받았어. 2배는 부담스러워. 톤목별로 쪼개서 빨리 도는 것, 10% 더 빨리 보통인 것, 30 빨리 느린 것, 50 빨리 품목마다 전략 따르게 가니까 실행 가능했어.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못해. 쪼개서 각각 맞게 하면 돼. 정유 공장에서 설비 효율 30% 높이라는 지시 받았어. %는 큰 숫자야. 공정별로 나눠서 정제 3%, 저 공정마다 병목 찾아서 계산하니까 전체 효율 올랐어. 한 번에 다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잡아가면 돼. 물류센터에서 배송시간 30분 단축하라는 목표 받았어. 30분은 전체 프로세스의 4분의 1이야. 단계별로 쪼갰어. 피킹 5분, 포장 5분, 상차 5분, 운송 분. 단계 담당자가 조금씩 줄이니까 목표 달성했어. 시간 줄이기도 전체 보지 말고 단계별로 봐야 해. 시멘트 공장에서 불량률 센터에서 서로 줄이려는 목표 받았어. 4%포인트는 감소야. 원인별로 쪼갰어. 온도 문제, 습도 문제, 원료 문제, 장비 문제 포인트 10만 줄이면 돼서 하나씩 해결하니까 목표 넘었어. 전체로 보면 막막해. 원인별로 쪼개면 해결책 보여. 중공업 현장에서 공사비 100억 절감하라는 목표 받았어. 100억은 엄청난 돈이야. 항목별로 나눴어. 자재비 30억, 인건비 20억, 장비비 30억, 간접비 20억 값. 팀이 자기 항목 줄이니까 가능했어. 큰 금액은 겁나 항목 나누면 달성 가능한 숫자들. 건설 장비 사업에서 신규 고객 100개 확보하라는 목표 받았어. 100개는 많아 보여. 월별로 쪼갰어. 한 달에 8개씩. 주별로 보면 2개. 이 정도면 할만하고 매주 목표 채우니까 1년에 100개 넘었어. 100개 보면 가능해. 백화점에서 매출 200억 올리라는 목표가 됐어. 200억은 큰 돈이야. 매장별로 쪼개서 100개 매장이니까 매장당이요. 한 달이면 1,500만원, 하루면 50만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보이더라고. 각 매장이 조금씩 올리니까 전체가 올랐어. 전체 목표는 부담 표로 쪼개면 현실적이 돼. 조선소에서 용접 품질 100% 달성하라는 목표 받았어. 센터는 만들기야. 부위별로 나눴어. 선책, 합판, 기관실, 선수, 선미 각 부위 담당팀이 자기 구역 책임지니까 집중 가능했어. 완벽은 막연해. 구역 나누면 관리 가능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납기 준수율 90 만들라는 목표 받았어. 70%니까 25포인트 올려야 해. 고객 사별로 쪼갰어. 대형 고객 3곳 중형 5곳, 소형 10곳, 청여도 따라 전략 따르게 가니까 효율적이었어. 우선순위 정하고
나눠서 접근하면 효과 커. 전자공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간 1년에서 5개월로 줄이라는 목표 받았어. 열은 30 단축이야. 단계별로 쪼개서 기획 2주, 설계 8주, 시제품 4주, 테스트 4주, 각 단계에서 1주씩 줄이니까 목표 달성했어. 이젠 단축도 전체 보지 말고 단계별로 봐야 해. 호텔에서 객실 가동률 90% 만들려는 목표 받았어. 지금 70. 요일별로 쪼갰어. 주말은 이미 높으니까 평일 집중 월화 수목금 각 요일마다 %포인트씩 올리면 됐어. 요일별 프로모션 다르게 하니까 평일도 잤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를 시간축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야. 이 공장에서 에너지 비용 40 더 절감하라는 목표 받았어. 40%는 엄청나. 에너지원별로 쪼갰어. 전기 %, 냉각수 10%, 압축 공기 각각 줄이는 방법 다르니까 전문성 살렸어. 항목마다 전문가 달라. 나눠서 맡기면 전문성 활용 가능해. 물류센터에서 오류센터에서 0.5 줄이라는 목표 받았어. 분의 1로 만드는 거야. 오류 유형별로 쪼갰어. 체킹 오류, 포장 오류, 라벨링 오류, 적재 오류. 유형마다 원인 다르니까 대책도 달라. 하나씩 잡으니까 전체 5로 줄었어. 문제 유형별로 나누면 각각 해결책 명확해져. 결국 큰 문제는 겁나 쪼개면 시작할 수 있어. 하나씩 해치우다 보면 어느새 전체가 해결돼. 산을 한 번에 넘으려 하지 말고 고개를 하나씩 넘어가면 돼. 그건 성공 모으면 큰 성공돼. 이게 문제 해결의 비결이야. 조선소에서 동시에 여러 문제가 터졌을 때 용접 불량이 발견됐고 자재 납품이 늦어졌고 설계 도면에 오류가 있었어. 현장은 난리였지. 팀장들은 전부 급하다고 했어. 근데 냉정하게 봤어. 나머지는 다시 해야 돼. 이게부터 고치니까 다른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됐어. 급한 것과 중요한 건 달라. 중요한 걸 먼저 해야 해. 건설 현장에서 예산 초과 위기였어. 자재비도 넘었고 인건비도 넘었고 장비 렌탈비도 넘었어. 재무팀은 전부 줄이자고 했어. 근데 따져봤어. 자재비는 품질 문제고 인건비는 안전 문제야. 장비 렌탈비만 냈어. 불필요한 장비 반납하니까 예산 맞았어. 전부 다 손대면 다 망가져. 핵심만 건드려야 해. 자동차 공장에서 고객 클레임이 여러 건 들어왔어. 초의 외관 흠집 소음 연비 문제. 서비스팀은 전부 대응하느라 정신없었어. 근데 데이터 봤어. 소음 클레임이 60%였어. 그럼부터 잡으니까 클레임 대부분이 해결됐어. 그냥 많아 보여도 핵심은 하나둘이야. 그것만 잡으면 돼. 철강 공장에서 생산성 저하 문제 있었어. 원자재 품질 설비, 노후 인력 부족 다 원인으로 지목됐어. 생산 로그 확인하니 설비 정지 시간이 제일 길었어. 설비 예방 정비 강화하니까 생산성 회복됐어. 여러 원인 중에 제일 영향 큰 거 찾아야 해. 사업부에서 매출 부진이었어. 제품 가격, 마케팅, 유통 서비스 전부 문제라고 했어. 근데 시장 조사하니 경쟁 제품보다 기능이 복잡했어. 영법 단순화하니까 매출 올랐어.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었어. 문제를 나열하지 말고 우선순위 매겨야 해. 호텔에서 투숙객 불만이 쏟아졌어. 체크인 대기 청소 상태, 조식 품질 주차 불편. 전부 개선하려면 돈이 엄청 들었는데 불만 빈도 확인하니 체크인 대기가 절반이었어. 체크인 시스템 개선하니까 만족도 확 올랐어. 돈과 시간은 한정돼. 효과 큰데 먼저 써야 해. 유통사업에서 손실이 컸어. 재고 감모, 운송사고, 반품 처리 전부 손실 원인이었어. 항목별 금액 따져보니 재고 감모가 %였어. 재고 관리 시스템 정비하니까 손실 대부분 막았어. 여러 개보다 큰 것 하나 잡는 게 효과. 종류 공장에서 안전개선 과제가 10개 나왔어. 전부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사고 이력 분석하니 배관 부식이 제일 위험했어. 배관 교체에 집중하니까 사고율 크게 떨어졌어. 안전도 우선순위 있어. 위험도 높은 거 먼저야. 물류센터에서 비용 절감 항목이 20개 나왔어. 전기, 인건비, 포장재, 유류비, 통신비 각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절감 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유류비만 2천만원 절감 가능했어. 이 배송 경로 최적화에만 집중했어. 작은 절감 여러 개보다 큰 절감 하나가 실이 커. 시멘트 공장에서 품질 개선 과제가 많았어. 온도 습도
분쇄 시간, 원료 배합, 양생 조건 전부 품질에 영향 준다고 했어. 근데 불량 분석하니 원료 배합이 핵심이었어. 자, 정밀도 높이니까 품질 안정됐어. 모든 변수 건드리지 말고 핵심 변수만 조정해야 해. 중공업 현장에서 일정 지연 원인이 5개였어. 설계병 중 자재, 지연 기상 악화 인력 부족 장비, 고장 영향도 분석하니 설계 변경이 전체 지연의 절반이었어. 설계 동결 시점 앞당기니까 일정마됐어. 원인 많다고 전부 손댈 필요 없어. 제일 큰 것만 잡으면 돼. 건설 장비 사업에서 고객 이탈이 늘었어. 가격, 서비스, 장비, 성능, 응답 속도 전부 불만이라고 했어. 근데 이탈 고객 인터뷰하니 고장 부대응이 느렸던 게 결정적이었어. 긴급 출동 3개 만들었더니 이탈 멈췄어. 불만 10개보다 결정적인 하나가 중요해. 만약에 단말 백화점에서 특정층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상품 디스플레이, 조명, 직원 서비스 전부 개선하자고 했어. 근데 방문객 수 자체가 적었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하니까 유동인구 늘고 매출 올랐어. 근본 문제 놔두고 지엽적인 거 고치면 소용없어. 조선소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10가지였어. 장제비, 용접봉, 전기료, 인건비, 도료비 전부 올랐어. 근데 비중분이 강제비가 %였어. 강제 공급 계약 재협상에만 집중했어. 다른 건 나름 문제였어. 비중 큰 항목부터 손대야. 효율 좋아. 차부품 공장에서 납품 지연 원인이 여러 개였어. 금융 문제, 재료, 수급 검사 시간, 포장, 지연, 생산일지 보니 금형 교체 시간이 제일 길었어. 금형 준비 시간 줄이니까 납품 정상화됐어. 병목 찾아서 거기만 뚫으면 전체 흐름 좋아져. 전자 공장에서 고객 반품률이 높았어. 사양 착오, 배송 오류 전부 원인이라고 했어. 근데 반품 사유 쉽게 하니 사양 착오가 %였어. 주문 확인 프로세스만 강화했어. 반품 사유 다 잡으려 하지 말고 제일 많은 것만 잡아도 돼. 호텔 식당에서 음식 불만이 많았어. 마돈도, 양서빈, 속도, 청결 전부 지적됐어. 근데 리뷰 분석하니 서빙 속도가 절반이었어. 주방 동선 개선하니까 만족도 올랐어. 항목 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불만 많은 것부터 고쳐. 공장에서 환경 문제가 여러 건이었어. 대기 수질 소마치, 대기물 규제 강화로 전부 개선해야 했어. 근데 투자 우선순위 정했어. 이 오염이 제일 컸어. 거기 먼저 투자했어. 법적 리스크 큰 것부터 손대야 해. 물류센터에서 작업 환경 개선 요구가 많았어. 영방 조명, 환기 휴게실, 화장실 예산 한정돼 있었어. 집안 설문조사하니 냉난방이 압도적이었어. 공조 시스템부터 개선했어. 복지도 우선순위 있어. 만족도 높은 것부터 해야 효과 커. 시멘트 공장에서 설계 개선 항목에 수십 개였어. 컨베이어 믹서, 저장 사일로, 포장기 전부 낡았어. 근데 생산 차질 빈도 보니 포장기가 제일 많았어. 포장기부터 교체했어. 전부 새 걸로 바꿀 수 없어. 제일 시급한 것부터야. 중공업 현장에서 작업자 불만이 쏟아졌어. 이제 임금, 근무, 시간 안전장비, 식사 통근, 노조는 전부 개선하라고 했어. 근데 대화하니 통근이 제일 큰 불만이었어. 서틀버스 노선 추가하니까 분위기 좋아졌어. 저거 다 들어주지 말고 핵심 해결하면 만족도 올라가. 건설 렌탈에서 장비별 수익률 차이 컸어. 어떤 건 이익 많고 어떤 건 적자였어. 전체 개선하려다가 적자 장비만 정리했어. 수익 장비 비중 높이니까 전체 수익 개선됐어. 잘 되는 거 살리고 안 되는 거 정리하는 게 전략이야. 결국 문제가 많아 보여도 진짜 중요한 건 몇 개 안 돼. 그걸 구분 못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해. 영양 큰 것부터 손대야 효과 빨라. 작은 거 10개보다 큰 것 하나 잡는 게 사업이야. 우선순위 정하는 게 경영의 핵심이야. 조선소에서 용접 실수가 계속 반복됐어. 매번 재작업하고 작업자 교육하고 했지. 근데 한 달 뒤면 또 같은 문제야. 내가 보니 작업 지시서가 헷갈리게 돼 있었어. 작업자 탓할 게 아니었어. 지시서 양식 바꾸고 체크리스트 만들었더니 실수 사라졌어. 그럼 교육
불량만 반복하지 말고 시스템을 고쳐야 해. 건설 현장에서 자재 도난이 잦았어. 경비 늘리고 단속 강화하고 했어. 근데 계속됐어. 이제 관리 체계 자체가 엉망이었어. 입출고 기록도 안 하고 보관 장소도 중구난방이었지. 관리 시스템 만들고 책임자 지정하니까 도난 없어졌어. 감시 강화보다 관리 구조 만드는 게 근본 해결이야. 자동차 공장에서 특정 공정 불량률이 높았어. 작업자 바꿔도 똑같았어. 문제가 아니라 공정 설계가 무리했던 거야. 그 사람이 동시에 세 가지 확인해야 했어. 공정 나눠서 두 사람이 하게 바꿨더니 불량 없어졌어. 사람 탓하기 전에 업무량이 적정한지 봐야 해. 부당 공장에서 설비 고장이 반복됐어. 수리팀 불러서 고치고 또 고치고. 근데 같은 부위가 계속 고장났어 보니까 과부하 걸리는 구조였어. 생산 계획 자체를 조정해서 설비 부담 줄였더니 고장 안 났어. 고장 났을 때마다 고치지 말고 왜 고장 나는지 봐야 해. 혼자 사업부에서 직원 이직률이 높았어. 연봉 올려주고 복지 늘려도 계속 나갔어. 면담해 보니 업무 분장이 불명확했어. 하지만 무거운데 권한은 없었던 거야. 이직 구조 재편하고 권한 위임하니까 이직 줄었어. 돈으로 해결 안 되면 구조 문제야. 호텔에서 직원 실수가 잦았어. 주의해주고 경고하고 했지. 근데 단복됐어. 업무 매뉴얼이 없었어. 아까 배운 대로 하다 보니 실수 생기는 거야. 표준 매뉴얼 만들고 교육하니까 실수 줄었어. 이 문제 같아도 교육 시스템 문제인 경우 많아. 유통사업에서 배송 실수가 계속됐어. D사들 교체해도 마찬가지였어. 주소 확인 프로세스가 없었던 거야. 이거전 이중 확인 체계 만들었더니 오배송 사라 지이 사람 바꾼다고 해결한대. 프로세스 만들어야 해. 정유공장에서 원자재 재고가 자주 부족했어. 구매 담당자 압박하고 독촉하고 했어. 근데 문제는 수요 예측 시스템이 없었던 거야. 생산 계획이랑 구매가 따로 놀았어. 통합 시스템 만들었더니 재고 안정돼서 담당자 압박 말고 부서 간 연결 구조 만들어야 해. 물류센터에서 피킹 오류가 많았어. 작업자들 집중력 탓했어. 근데 물건 배치가 비슷한 게 너무 가까이 있었어. 착각하기 쉬운 구조였던 거야. 배치 간격 넓히고 색깔 구분했더니 오류 없어졌어. 실수하기 쉬운 환경 만들어 놓고 집중력 탓하면 안 돼.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 일정 지연이 반복됐어. 공장 독촉하고 압박해도 소용없었어. 팀 간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없었어. 일일 회의 체계 만들고 진행 상황 공유하니까 일정 맞았어. 척만해서는 안 돼. 소통 구조 만들어야 해. 중공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주기적으로 났어. 안전교육 늘리고 처벌 강화했어. 근데 반복됐어. 안전장비 보관함이 작업장에서 멀어서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안 쓰는 거였어. 보관함 작업장 가까이 옮겼더니 착용률 올라갔어. 규칙만 강조하지 말고 지키기 쉬운 환경 만들어야 해. 건설 장비 사업에서 고객 불만이 계속됐어. 직원들 친절 교육시켰어.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어. 직원들이 과로했던 거야. 한 명이 너무 많은 고객 담당했어. 담당 고객 수질했더니 서비스 품질 올라갔어. 또 교육보다 업무량 조정이 먼저야. 백화점에서 계산대 대기 시간이 길었어. 계산은 교육하고 속도 높이라고 했어. 근데 한계 있었어. 계산대 수 자체가 부족했던 거야. 계산대 추가 설치하니까 대기 시간 줄었어. 개인 효율성보다 물리적 자원이 문제인 경우 있어. 선소에서 납기 지연이 잦았어. 작업 속도 높이라고 압박했어. 근데 자재 대기 시간이 길었어. 자재 조달 일정이랑 작업 일정이 맞지 않았던 거야. 일정 동기화 시스템 만들었더니 지연 없어졌어. 현장 압박 말고 계획 구조 맞춰야 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재고 오류가 반복됐어. 담당자 교체하고 점검 강화했어. 근데 계속됐어. 수기 기록이랑 시스템 기록이 따로 관리됐어. 실시간 통합 시스템 도입하니까 오류 사라졌어. 이중 관리 구조 자체가 오류 만드는 거야. 혼자 공장에서 야근이 만성화됐어. 생산성 높이라고 압박했어. 근데 업무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었어. 승인 단계가 너무 많았던 거야. 승인 간소화하니까 야근 줄었어. 열심히 하라고만 하지 말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 호텔 주방에서 음식 나오는 시간이 길었어. 주방장 압박하고 인력 늘렸어. 근데 주방 동선이 꼬여 있었어. 조리대랑 식자재 보관 위치 재배치했더니
속도 빨라져서 사람 늘리기 전에 공간 구조 점검해야 해. 공장에서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올랐어. 절전 캠페인하고 모니터링 강화했어. 근데 효과 미미했어. 오래된 설비가 에너지 효율 떨어뜨렸던 거야. 핵심 설비 교체하니까 비용 줄었어. 절약 캠페인보다 설비 효율 개선이 근본이야. 물류센터에서 작업 속도가 느렸어. 작업자들 독려하고 인센티브 걸었어. 일시적으로 빨라졌다 다시 느려졌어. 동선이 비효율적이었던 거야. 레이아웃 재설계하니까 자연스럽게 빨라졌어. 동기부여보다 작업 환경 개선이 지속 가능해. 시멘트 공장에서 품질 편차가 컸어. 작업자 주의해주고 강화했어. 근데 자동화 수준이 낮아서 사람 손에 너무 의존했던 거야. 핵심 공정 자동화 하니까 품질 안정됐어. 사람 실수 줄이려면 사람 손 덜 타게 만들어야 해. 결국 누난 문제만 계속 고치면 끝이 없어. 같은 문제 반복되면 구조를 의심해야 해. 시스템 프로세서 환경을 고쳐야 근본 해결돼. 당장은 시간 걸려도 구조 바꾸는 게 결국 빨라. 이게 진짜 문제 해결이야. 선서에서 치수 오차가 발견됐을 때야. 5.5mm 차이였어. 현장 팀장은 조립할 때 맞추면 된다고 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근데 진행했다가 조립 단계에서 문제 터졌어. 간격 메우려고 추가 용접하고 연마하느라 일주일 날렸어. 처음 발견했을 때 다시 만들면 이틀이면 됐는데 작은 오차도 나중에 큰 문제돼. 발견 즉시 고쳐야 해. 건설 현장에서 지하 배수로 설치 위치가 도면이랑 달랐어. 10cm 어긋났지. 감독관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수정하자고 했는데 현장 소장이 괜찮다고 넘어갔어. 달 뒤에 상부 구점을 올리면서 문제 발견됐어. 콘크리트 깨고 다시 하느라 공사비가 10배 들었어. 묻기 전에 고쳐야 해. 묻고 나면은 판에는 비용이 엄청나.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 라인 스프레이 압력이 조금 낮았어. 품질팀이 지적했는데 생산팀이 일단 돌리자고 했어. 한 달 동안 생산한 차량 2,000대에서 도장 방연상 나타났어. 전부 재도장해야 했지. 처음에 설정값 맞추는데 30분이면 됐는데 재작업에 3억 들었어. 설정 하나 틀린 채로 계속 가면 불량이 쌓여.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 내합엽돌 균열 발견됐어. 작은 금이었어. 정비팀은 즉시 교체하자고 했는데 생산팀이 한 달만 더 쓰자고 했어. 생산 계획이 있으니까. 20일 뒤에 내화벽 무너졌어. 긴급 보수에 2개월 걸려 생산 손실이 100억 넘었어. 위험 신호 나오면 즉시 멈춰야 해. 지금 더는 없어.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 개발 중에 설계 결함 발견했어. 기능에는 문제 없었지만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였어. 개발팀은 출시 일정 지키려고 그대로 갔어. 양산 들어가니까 생산 속도가 계획의 절반이었어. 설계 수정하고 다시 금형 만드느라 6개월 지연됐어. 개발 단계 수정은 쉬워. 양산 들어가면 손 못 써. 호텔에서 객실 에어컨 소음불만 나왔어. 한두 명이었어. 시설팀은 일단 지켜보자고 해서 한 달 뒤에 리뷰 사이트에 불만 글 쌓이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예약률이 30% 떨어졌어. 전체 에어컨 교체하고 편판 회복하는데 1년 걸렸어. 작은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져. 첫 신호 때 잡아야 해. 유통사업에서 특정 거래처 대금 지불이 일주일 늦었어. 담당자는 일시적 자금 문제라고 했어. 한 달 뒤에 2주일 늦고 2달 뒤엔 한 달 늦었어. 6개월 뒤에 그 거래처 부도났어. 밀린 대금 날려. 처음 늦었을 때 거래 중단했으면 피해가 1,000만 원이었어. 이종 문제는 기다릴수록 손해 커져. 정유공장에서 원유 저장 탱크 부식 시작됐어. 표면만 살짝이었어. 유지보수팀은 다음 정기 점검 때 하자고 했어. 3개월 뒤에 부식 깊어지면서 누출 위험 생겼어. 긴급보수 들어가느라 생산 중단됐어. 처음에 코팅 작업하면 이틀이면 됐는데 결국 한 달 걸렸어. 부식은 빨라 보이는 순간 손대야 해. 물류센터에서 재고 시스템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해서 한 달에 2-3번이었어. 시스템 팀은 치명적이지 않다며 다음 업데이트 때 고치자고 했어. 오류 누적되면서 재고불이 커졌어. 반년 뒤에 전수 조사하느라 센터 사흘 멈췄어. 시스템 오류는 데이터 오염시켜 초기에 잡아야 해. 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마모 시작됐어. 운영팀은 완전히 다를 때까지 쓰자고 했어. 비용 아끼려고
두 달 뒤에 벨트 끊어지면서 생산 라인 전체 멈췄어. 긴급 교체하느라 특급 배송비에 3천만 원 들었어. 미리 교체하면 400만 원이었어. 소모품은 예방 교체가 싸. 망가질 때까지 쓰면은 비싸. 중공업 현장에서 크레인 와이어 가닥 하나 끊어졌어. 안전팀은 즉시 교체하라고 했는데 현장은 아직 쓸만하다고 했어. 일주일 뒤에 와이어 끊어지면서 자재 떨어뜨려서 다행히 인명 피해 없었지만 공사 한 달 중단됐어. 안전 문제는 타협 없어. 2심 되면 닫아야 해. 건설 장비 사업에서 장비 하나 유압누유 시작했어. 정비사는 실 교체하자고 했는데 영업팀이 고객한테 먼저 빌려주고 돌아오면 하자고 했어. 드디어 유압 펌프 망가졌어. 실 교체는 10만 원인데 펌프 교체는 500만 원 들었어. 작은 수리 미루면 큰 고장으로 번져. 그냥 백화점에서 냉동 창고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어. 시설팀은 여름이라 그럽하며 시켜봤어. 일주일 뒤에 냉동기 고장났어. 3천만 원어치 태기 긴급 수리에 2천만 원 들었어. 그럼 점검했으면은 프레온 보충으로 끝났어. 온도 이상은 고장 전조 즉시 점검해야 해. 조선소에서 보장 작업 중에 습도가 높았어. 보장팀은 일정 지키려고 그냥 진행했어. 말하면서 기포 생겼어. 전체 재도장하느라 2주일 지연돼서 습도 낮은 날 기다렸으면 하루 늦었을 뿐인데 조건 안 맞는데 강행하면 결과가 나빠. 부품 공장에서 금량 정밀도 떨어지기 시작했어. 품질은 아직 기준 아니었어. 생산팀은 한 개까지 쓰자고 했어. 한 달 뒤에 불량률 급증했어. 금령 재제작하고 불량품 폐기하느라 업단이 손실났어. 정밀도는 한번 떨어지면 급격히 나빠져. 조기에 손봐야 해. 한자 공장에서 클린 눈먼지 수치 올라갔어. 수치는 넘지 않았어. 관리팀은 다음 주 필터 교체때 하자고 했어. 4월 뒤에 제품 불량 쏟아졌어. 한 배치 전량 폐기됐어. 필터 집시 교체했으면 피해 없었어. 환경 변화는 제품에 즉시 영향 줘. 기준 아니라도 변화 보이면 조치해. 때 보일러 소음 생기기 시작했어. 시설팀은 작동은 되니까 비수기에 점검하자고 했어. 단 뒤에 보일러 멈췄어. 겨울이었어. 객실 난방 안 돼서 환불 폭주했어. 이 킹 부르느라 비용 3배 들어서 성수기 전에 정비해야 해. 성수기에 망가지면 손실 커져. 유통창고에서 지게차 브레이크 소리 나기 시작했어. 운영팀은 아직 멈추니까 괜찮다고 했어. 일주일 뒤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상품 파손 사고 났어. 패드 교체는 20만 원인데 파손 배상이 500만 원이었어. 브레이크는 소리만 나도 즉시 교체야. 그러고 나면 정유공장에서 개척지 값이 불안정해졌어. 엔지니어는 평균값은 정상이라며 넘어갔어. 이틀 뒤에 공정이탈 발생했어. 풍태기하고 라인 재가동하느라 하루 생산 손실 났어. 측기 불안정은 공정 불안정. 신호야 즉시 교정해야 해. 물류센터에서 소화설비 점검 경고등 켜졌어. 관리팀은 한 달 뒤 정기 점검 때 보자고 했어. 3주 뒤에 화재 발생했어. 소화설비 작동 안 해서 피해 컸어. 보험 처리됐지만 영업 중단 손실을 맞대했어. 안전설비 경고는 절대 미루면 안 돼. 시멘트 공장에서 모터 진동 커지기 시작했어. 정비팀은 아직 돌아가니까 다음 주말에 보자고 했어. 그럴 뒤에 베어링 타손으로 모터 정소했어. 100만 원인데 모터 교체는 2천만 원 들었어. 진동 이상은 파손 직전 신호야. 당장 멈추고 점검해야 해. 시급날 시간 지날수록 키워. 비용도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도 처음엔 간단한데 빨리 끝나. 나중은 없어. 지금이 제일 쉬울 때야. 문제 보이면 당장 손대는 게 싼 방법이야. 조선소에서 주문 취소 위기가 왔을 때야. 원조가 배밖에 거부한다고 통보했어. 농접 품질 문제였어. 회사 존폐 위기였지. 전 직원 비상 소집했어. 그때 만든 품질 검수 시스템이 지금도 쓰여. 미기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안 만들었을 거야. 급박하면 평소에 못하던 걸 해내. 그게 자산이 돼. 건설 현장에서 태풍으로 인시 구조물 무너졌을 때야. 복구해야 하는데 자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했어. 급하니까 새로운 방법 찾았어. 인근 현장들이랑 자재 공유 시스템 만들었지. 그게 나중에 전체 현장 효율 하루 이어졌어. 위기는 새로운 방법 시도하게 만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대량 리콜 위기 있었을 때야. 정부품 결함으로 수만 대 해소해야 해서 비용도 문제지만
브랜드 타격이 컸어. 전수 점검 시스템 새로 만들어서 3단계 검증 체계. 뒤로 불량률이 10분의 1로 줄어서 위기는 기준을 높여 평소엔 타협하던 걸 안 하게 돼. 철강 공장에서 원자재 수급 끊겼을 때야 공급업체 파산으로 공장 멈출 위기였어. 급하게 대체 공급선 찾으면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 세워서 공급업체 곳으로 늘렸지. 여기 다분해 나중 원자재 파동 때도 여기 이전 구조 깨게 만들어. 크게 안정성 높여. 전자산업부에서 경쟁사가 반값 제품 출시했을 때야 시장 점유율 급락했어. 역으로 못 이기니까 차별화 찾았어. 애프터 서비스 강화하고 품질 보증 늘렸지.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만들었어. 위기는 본질로 돌아가게 해. 진짜 강점 찾게 돼. 옛날에 호텔에서 대형 행사 취소로 빈방 가득했을 때야 매출 급감 위기였어. 급하게 지역 주민 대상 프로모션 시작했어. 그게 지역 밀착 전략으로 발전했지. 단골 고객 기반 탄탄해졌어. 위기는 새 고객층 발견하게 해. 유통사업에서 대형 거래처 이탈했을 때야 매출 40%가 날아갔어. 이 정도 높았던 거지. 급하게 중소 거래처 개척했어. 거래처 늘리면서 리스크 분산돼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 됐지. 위기는 집중 위험 깨닫게 해. 만드 공장에서 화재 사고 났을 때 안전관리 총체적 재점검 들어갔어. 감지 시스템 전면 교체하고 대피훈련 월별로 바꿨어. 그 시스템이 나중에 업계 표준이 됐어. 위기는 안전기준 새로 세우게 해. 물류센터에서 대량 오배송 사고 났을 때야 고객 신뢰 바닥 떨어져서 전수 재점검하면서 바코드 시스템 도입했어. 2중 3중 확인 체계 만들었지. 그 뒤로 오류율 제로 유지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위기는 완벽한 시스템 만들게 해. 평소엔 비용 핑계로 안 했을 거야. 시멘트 공장에서 환경 규제 위반으로 조업 정지됐을 때야 급하게 환경 설비 투자했어. 저감 장치 들여왔지. 그게 나중에 규제 강화됐을 때 경쟁 우위 돼서 위기는 앞서가게 만들어 억지로라도 투자하게 돼. 중공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로 공사 중단됐을 때야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했어. 외부 전문가 불러서 컨설팅 받고 시스템 다시 만들었어. 그게 회사 만든 매뉴얼 돼서 위기는 외부 도움받게 해. 자존심 버리고 배우게 돼. 건설 장비 사업에서 주력 장비 단종 위기 왔을 때야 부품 수급 안 돼서 사업 접을 뻔했어. 급하게 자체 부품 제작 시작했어. 협력업체 육성하부 기술 내재화했지. 그게 수익성 높이는 사업 모델을 됐어. 이렇게 위기는 자립하게 만들어 의존 끊고 역량 키우게 돼. 백화점에서 온라인 쇼핑 급성장으로 매출 급감했을 때야 오프라인 존폐 위기였어. 그러면 매장으로 전환해서 단순 판매 아니라 정원 파는 공간으로 바꿨지. 그게 차별화 전략돼서 위기는 사업 모델 바꾸게 해. 안주 깨고 혁신하게 돼. 조선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 끊겼을 때야 일감 없어서 직원 놀았어. 그 시간에 기술 개발해서 신공법 연구하고 직원 재교육했지. 경기 회복됐을 때 기술력으로 수주 싹쓸이해서 이제는 준비 시간죠. 여유 있을 때 못했던 거 하게 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주 고객사가 생산 중단했을 때야 날아갔어. 급하게 다른 자동차사 개척했어. 그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했지. 오히려 사업 영역 넓어졌어. 위기는 시야 넓히게 해. 안전질에 벗어나게 만들어. 전자 공장에서 핵심 기술자 대거 이탈했을 때야 기술 유출, 우려의 생산 차질까지 급하게 기술 문서화 시작했어. 암묵지를 형식제로 바꿨지. 그게 교육 시스템 되고 기술 자산 됐어. 위기는 의존도 낮추게 해. 시스템으로 만들게 돼. 호텔에서 코로나로 영업 중단됐을 때야 이 끊겨서 폐업 고민했어. 배달 사업 시작했어. 호텔, 음식, 가정 배달 새 수익원 생겼지. 위기 끝나고도 계속 이어졌어. 위기는 내 사업 만들게 해. 생존 위에 시도하게 돼. 공장에서 원유 가격 폭등으로 적자 전환했을 때야 재무 구조 전면 재검토했어. 비효율 제거하고 원가 구조 개선했지. 그 과정에서 체질 개선됐어. 군살 빼게 해. 평소 못 건드린 거
정리하게 돼. 물류센터에서 시스템 해킹 당했을 때야. 데이터 날아가고 운영 마비됐어. 급하게 보안 시스템 구축했어. 이중 백업의 암호화까지. 그게 업계 최고 수준 보완됐어. 위기는 약점 드러내. 그걸 보완하면 더 강해져. 그리고 위기는 기회보다 강한 동력이야. 생존 위협받으면 평소 못하던 걸 해내. 타협 없이 최선을 다하게 돼. 그때 만든 해결책에 회사 차산이 돼. 위기 겪어보지 않은 회사는 약해.